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지금 만들었는데 당연히 하나만 더 추가를 해볼까요? 자, 하나만 더 추가를 해볼게요. 여기다가 자, 얘는 3이라 해볼게요. 3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했을 때 출력하면 당연히 뭐 나온다? 1, 2, 3, 4 나오겠죠? 근데 여기다가 제가 늘려볼게요. 자, 1, 2, 3, 4 나오는데, 자, 이게 얼마나 안 좋은 코드인지를 보여드릴게요.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하면 사실 나오긴 해요.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게시판이라는 걸 만들 건데 고객한테 어떤 명령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rticle add라는 명령을 받는다 해볼게요. 무슨 뭐 이렇게 article add라는 명령을 받는다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재빠르게 뭘 준비해야 되죠? 고객한테 빨리 신청서를 제출해서 고객이 거기다가 제목이나 내용을 쓰는 걸 받아다가 뭘 해야 된다? 등록이라는 걸 해야 돼요. 그런데 자, 우리가 게시물이 4개 이상인 줄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나? 당연히 여러분들이 요거를 늘리면 되는데, 그러면 소스 코드를 우리가 고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고객한테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한 다음에 프로그램을 다시 껐다가 켜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되게 현명한 방법이 있죠. 아예 무지막지하게 이런 식으로 많이 잡아먹은 거예요. 근데 일단 이 상태에서 실행하면 당연히 오류 안 나죠? 그죠? 오류 안 나겠죠? 근데 제가 만약에 3이라고 실행하면 뭐라고 해요? array index out of bounds 이 섹션, 즉 경계선을 넘어섰다 라고 하는 거죠. array index가 뭘 말한다? 0, 1, 2 이런 걸 말하는 거고, out of bounds 경계를 벗어났다 이 섹션, 이거는 이 섹션이라는 건 런타임에서 나오는 에러예요. 즉 이게 실행 중에 넘어졌다, 프로그램 실행 도중에 넘어졌다라는 거예요. 즉 고객이 보는 오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맨 처음 드는 생각, 이게 너무 귀찮다 하면 그냥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잡아버리면 당연히 오류는 안 나겠죠. 그쵸? 오류는 안 나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반복문을 돌려가지고 출력을 해볼게요. 요거를. 자, 보세요. for int i는 0이라 하고, 자, 그 다음에 i는 4. 그러면 3까지 되겠죠? i 뿔뿔. 자, i 출력하면 당연히 뭐 나오겠어요? 당연히 1, 2, 3, 0, 1, 2, 3 나오는 거예요. 0, 1, 2, 3.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articles를 해볼게요. articles. 그 다음에 i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하면 article 0, article 뭐 1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근데 지금 이거는 무시하세요. 객체 번호 나오는 게 맞는 거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자, id 이렇게 하면 당연히 어떻게 나오겠어요? 1, 2, 3, 4 나오겠죠? 그쵸?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제가 만약에 이거를 하나 더 넣어볼게요. 이렇게 4.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1, 2, 3, 4, 5가 출력이 되길 원하는데 나온다 안 나온다? 당연히 안 나옵니다. 왜요? 제가 여기를 4로 잡았잖아요. 그래서 범위가 지금 4까지라서 지금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좋은 방법은 뭐다? articles length, 즉 길이라는 거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건 길이가 뭐예요? 1000입니다. 제가 미리 이만큼 잡아놨잖아요. 1000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요 안에 들어있는 거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언제 오류가 난다? 지금 오류 나죠? 이건 왜 그러냐면, 자, article 5일 때는 지금 데이터가 들어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article 5, 즉 인덱스가 이제 5일 때는 여기 안에 지금 데이터가 안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null pointer exception이라는 예가 뜨는 거예요. null이라는 건 어쨌든 들어있지 않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뭐예요? 아티클 1000개 꽂을 수 있는 리모컨이잖아요. 그 자리에 기본적으로는 뭐가 있냐면 쓰레기 값이 다 꽂혀 있어요. 쓰레기 값이. 그러니까 일단 그래서 여기서 어디서 넘어진다? 5에서 지금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배열은요, 자기 안에 데이터가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냥 자기가 최대 1000개짜리다 그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저는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이런 식으로 써볼게요. int article 사이즈라고 만들어 놓을 거야. articles 사이즈. 자, 그 다음에 articles 사이즈 해가지고 요거를 뿔뿔 해가지고 써볼게요. 뿔뿔. 자, 일씩 증가시킨다는 거죠. 뿔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써버리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제가 써버리면 지금 뭐예요? 이게 데이터가 얼마큼 들어가 있는지죠. 그러면 이거 대신 이 랭스 대신에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된다? 아무리 우리가 이걸 많이 잡았다 하더라도 얘가 스마트하게 아티클 사이즈가 일일이 하나씩 세고 있는 거죠. 넣을 때마다. 그러면 깔끔하게 있는 것만 돌고 끝날 수가 있어요. 보이죠? 1, 2, 3, 4, 5 나오는 거.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지금 우리가 배열이라는 걸 방금 썼는데 배열의 장점은 뭐예요? 배열의 장점은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를 묶을 수 있다. 이게 장점이에요, 사실. 자, 여러분이 평생 동안 찍은 사진이 4만 장이 된다 해볼게요. 그러면 그거를 폴더 없이 묶지 않고 관리하면 되게 부실하고 엄청 빡세죠. 그런데 묶을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축복이에요, 축복. 그런데 배열 같은 경우는 좀 투박한 폴더예요. 왜냐면 폴더가 되게 웃기게도 파일을 이런 식으로 몇 개 넣으라고 하면 더 넣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제 말 나오던지, 즉 넣을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적게 잡으면 넣을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배열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거를 리스트라는 걸로 바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제 첫 번째 예제. 그래서 EXAM이라고 이렇게 써볼게요. 얘는 첫 번째 예제. 세팅 보이드. 그래서 여기다가 얘는 첫 번째 예제예요. 예제 1. 예제 실행하면 당연히 예제 1 해가지고 나오겠죠. 예제 1이고, 자, 얘 이렇게 하면 얘는 실행되는 거예요. 메서드예요. 왜 스태틱이냐면 스태틱은 스태틱 부트것만 호출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그냥 일단 외우세요. 자,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좋고 깔끔한 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만들 거냐? 자, 일단 요거 그대로 복사할게요. 그대로 복사해서 얘는 이그잼2 호출하고 예제 2번이라고 할게요. 예제 2번. 자, 리스트는 굉장히 똑똑하기 때문에 자기가 기억합니다. 안에 데이터가 몇 개 들어있는지 기억하기 때문에 굳이 이런 식으로 쓸 필요가 없습니다. 지울게요. 굳이 이렇게 쓸 필요 없어요. 자, 일단 천천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얘를 개조한 게 뭐냐면 아까 이제 요 모습 있죠? 요걸 개조한 게 요건데, 자, 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array, list, 그 다음에 articles, 그 다음에 new array list, 이런 식으로. 자, 얘는 뭐냐면 배열을 살짝 개조한 클래스라고 보시면 돼요. 배열을 살짝 개조한 거예요. 일단 생성부터 차이가 있죠? 아까 우리가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얘는 뭐죠? 선택 장애가 있는 개발자라면 대체 내가 1000개를 해야 할지 100개를 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자, 얘는 뭐다? 얘는 그냥 만들기만 하면 돼요. 이게 일반 클래스예요. 그래서 데이터 넣을 때 뭐가 있냐면 articles에 add라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add. 그렇게 해서 add라는 걸 통해서 데이터를 넣을 수 있게 되는데 new article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넣었어요. 일단 이 차이 아시나요? 일단 예제 1번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일이 다 써줬잖아요. 그죠? 0번이라 썼으면 0에다가 또 0번째에 넣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0번째에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 add 하면은 자기가 알아서 순차적으로 착착착 들어가요. 내부적으로 0번째 꼽히고요. 그 다음에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 알아서 꼽혀요. 자, 좋은 점 3가지. 자, 기억하는 것을 자기가 알아서 하기 때문에 이런 걸 굳이 쓸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사이즈를 내가 정할 필요가 없고요. 넣을 때도 알아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articles size라는 게 있습니다. 사이즈. 그러면 이 사이즈를 우리가 직접 계산하지 않고 얘가 알아서 구해서 우리한테 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어쨌든 사이즈, 이 녀석이 이제 길이를 우리한테 리턴 해주는 건데, 너 안에 데이터가 몇 개 들어있냐? 그러면 얘가 알려져 있어요. 뭐 4개 들어있습니다. 하나만 더 하면 5개 들어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점인데, 이건 좀 단점이에요. 빼오는 거는 이런 식으로 빼올 수 있는 게 아니라, get이라는 게 있습니다. get. 이렇게,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자, 이게 단점이 있어요. 수동으로 우리가 형변환이라는 걸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우리가 넣을 때는 그냥 편하게 넣을 수 있는데, 가져올 때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article get, 그 다음에 여기다가 article, 이런 식으로 형변환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아티클 아이디. 이게 다 이렇게 해줘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뺄 때는 무조건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된다. 자, 실행. 자, 실행하니까 1, 2, 3, 4가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러면 어떤 코드가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요 예제 2번이랑 1번 중에? 당연히 얘가 더 깔끔해 보이잖아요. 뭐 단점이 있다면 뺄 때 형변환이라는 걸 해줘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형변환을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유 아티클에서 add 했을 때 얘가 품고 있는 데이터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이기 때문에 아티클이라고 이렇게 형변환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군요. 예제 2번. 자, 똑같아요 어차피. 자, 똑같죠? 결론은 똑같습니다. 자, 어쨌든 예제 2번 출력을 했는데, 자, 이번에는 예제 3번 출력 해볼게요. 예제 3번. 예제 3번. 얘는 훨씬 더 간단해요. 쌤, 이렇게. 3번. 자, 요거 그대로 복사할게요, 또. 얘는 예제 3이라 하겠습니다. 예제 3. 예제 3번은 훨씬 간단해요. 세상이 엄청나게 더 좋아지는 거라 보시면 돼요. 이걸 열심히 설명드리는 이유는 실무 코드는 실제로 이걸로 도배가 되어 있어요. 배열을 안 쓰고 이걸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좋아요. 어떻게 쓰냐면 요거는 지우고 array list 그 다음에 article, 얘는 article이라는 데이터 타입이라는 의미입니다. article 한 다음에 new array list 이런 식으로 써주게 됩니다. 자, 희한해 보이지만 그냥 외우세요. 그냥.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클래스, 아티클 클래스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레이 리스트. 얘는 어레이 리스트인데 뭐만 취급하는? 요 아티클만 취급하는 어레이 리스트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전에는 우리가 여기다가 어떻게 하냐면 아티클스 한 다음에 add 뭐 이런 식으로. 자, 이게 지금 뭐예요? 이게 가능했거든요. 아까 예제 2번 같은 경우는 이런 게 가능했어요. 이런 게. 근데 이제 지금 다른 거 넣으니까 뭘 하죠? 왜 안 될까요? 자, 한번 넣어볼게요. 실행. 그러면 뭐라고요? Incompletive type int cannot be converted to article.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제가 넣은 건 정수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다가 제가 article type만 넣을 수 있다고 지금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나 이거 아티클 타입인데 이상한 거 넣지 마 라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무조건 어떻게 써야 된다? 이런 식으로 써야 됩니다. add는 똑같습니다. add는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사이즈는 똑같고, 근데 굳이 형변환 하지 않아도 돼요. 왜요? 여기에 지금 들어있는 거는 아티클 타입이기 때문에 굳이 형변환을 하지 않아도 된다. 실행. 자, 그러면 예제 3번이 훨씬 더 깔끔한 거죠. 예제 2번에 비해서. 자, 근데 최종적으로 쓰는 거는 예제 4번과 같은 거예요. 예제 4번. 최종적으로 쓰는 거는 예제 4번과 같다. 보여드릴게요. 4번. 예제 4번. 어레이 리스트에 이제 원래 얘 같은 경우는 앞에를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버전이라고 쉽게 생각해서 버전이라 생각하면 되는데, 어레이 리스트는 어레이 리스트인데 무슨 버전? 아티클 버전. 만약에 여러분들이 숫자를 담아야 된다 하면 여기를 뭐 해야 돼요? int라고 적어주면 돼요. 근데 int가 아니라 인티저라고 적어줘야 됩니다. 인티저. 뒤에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숫자만 넣을 수 있어요. 정수, 오직 정수만 넣을 수 있다 라는 건데, 자, 근데 여기다가 이제는 우리는 아티클을 할 거기 때문에 아티클을 써주시면 된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아티클을 썼고, 지금 보면 여기도 아티클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뒤에가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레이도 앞에 어레이, 이제 뒤에 어레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앞에 어레이가 생략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걸 쓸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요걸 쓰게 되면 자동으로 위에 이런 식으로 인포트가 돼요.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인포트가 돼요. 혹시라도 이게 없으면 컨트롤 시프트 O 누르면 자동으로 생깁니다. 제가 이거 지워볼게요. 오른하죠? 근데 이제 자연스럽게 인텔리제이는 알아서 추가를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추가해줄 필요는 없어요. 근데 만약 추가가 안 된다 하면 컨트롤 시프트 O 눌러서 추가하시면 됩니다. 요게 무조건 있어야 돼요. 얘를 쓰려면.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실무에서 쓰는 수준의 코드예요. 실무에서 실제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리스트에 대해서 배운 건데,
그런데 우리가 이걸 왜 배워야 될까요? 자, 당장 여러분들이 이거의 쓰임새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나중에 이따가 아니고 나중에 게시판을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고객이 몇백 명인지도 모르고 그 사람이 글을 100개 쓸 수도 있고 1000개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배열을 그냥 이런 식으로 예제 1번처럼 잡아두면 어떤 불편함이 생기는 거예요? 1000개를 미리 잡아놨기 때문에 고객이 만약에 10,000개를 입력한다 하면 어때요? 프로그램을 껐다 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불편함이 있는 거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1000개를 이렇게 잡아서 망정이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10,000개, 뭐 100,000개 이런 식으로 잡아놨다? 그러면 메모리를 그만큼 지금 잡아먹기 때문에, 컴퓨터 메모리를 그렇게 바로 잡아먹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고객이, 예를 들어서 고객이 게시물 3개만 쓸 건데 이렇게 1000개를 잡아버리니까, 아니 내가 왜 프로그램 실행할 때마다 뭐 프로그램이, 그냥 컴퓨터가 왜 이렇게 느려지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리스트 같은 경우는 뭐예요? 우리가 알아서 이런 식으로 크게 잡을 필요도 없고, 얘는 추가해줄 때마다 알아서 늘어나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이런 생각을 안 해도 된다. 굉장히 편한 거죠, 작업하기가. 그래서 이게 바로 실무 수준에서 쓰는 코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레이 리스트, 이걸 뭐 다른 말을 제너릭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실제로 실무에서는 예제 4번을 제일 많이 씁니다. 네, 이상입니다.